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중국 속담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정책은 정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계속 잡고 가죠. 네. 아래가 부산합니다. 중국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핫하죠. 예.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예. 관련된 기사 제목이 도망밖에 답 없다인데 탈출 대열에 합류한 고액 자산가들은 실제로 저런 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의 완벽한 불화 같네요. 예.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인들의 꿈은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장사하는 거죠. 장사만 할 수 있다면 뭐 국경을 넘거나 국적과 상관없이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네.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종임금 시대에 국가기밀이 누출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경지대였습니다. 첩자가 있었던가요? 그 당시에도 스파이는 있었겠죠. 네. 이 국경지대에서 무역을 하던 이들 중에 조선으로 귀화한 여진인과 양부모, 양자녀 관계를 맺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좀 기밀이 누설되겠죠. 네. 심지어 이제 일본인들과 부모 형제의 연을 맺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사가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무역 또는 장사가 국경을 허문 거네요. 그렇죠.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국가가 없이 강력한 세력으로 존재한 상인들입니다. 독일의 한자 동맹이 대표적이겠지만 그보다 더 기이한 예가 많습니다. 국가의 보호나 지지가 너무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직 상업적인 기반만으로 존재했다는 거네요. 조금은 낯설어요. 이 국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면 성과가 제일 많겠죠. 경제 성장 시기에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상인들 중에는 중국 자산가들처럼 국가를 떠나서 활동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은 역사에도 기록이 잘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써줄 세력이 잘 없겠죠. 오늘 소개할 민족은 아르메니아인들입니다. 이 민족의 영산이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를 피했다고 알려진 아라랏 산이거든요.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처럼 국가가 있다가 없다가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극도 겪었는데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오스만 제국 내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대인과 정말 비슷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인들도 유대인처럼 장사의 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근세,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 사이에 유럽에서 소비했던 생사 대부분이 카스피해 연안에서 생산됐거든요. 네. 근데 이때 생사의 80%가 아르메니아인의 손을 거쳐서 유럽으로 흘려들였습니다. 생사는 생명주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유럽 사이의 비단 거래 중 운송 부분을 도맡았습니다. 무역로를 거의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인도가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거점이 됐죠. 맞아요. 아시아와 유럽에서 인도로 명과 생사를 구입하러 왔습니다. 인도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왕은 아르메니아 상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은 무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와 무역 경쟁을 펼쳤습니다. 세계 무역의 역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제국의 왕이 불러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는 대목은 미국 대통령이 세계적 기업의 CEO와 만나는 장면,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네, 뭐 바로 정확하게 겹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르메니아인들은 오랫동안 나라가 없거나 식민지 상태이거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인도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거든요. 네. 이 제국들은 이 소수민족의 상업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또 이들이 개척한 루트를 따라서 무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냐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등은 동인도 무역을 위해서 아르메니아 상인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과 노하우, 소속 집단의 결속력만 있으면 국가라는 언덕이 없이도 뚜렷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다. 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 없는 민족이 세계사를 바꾸었다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포르투갈인들도 살펴볼 만합니다. 포르투갈은 1480년부터 100년 동안 아시아 무역에서 황금기를 누렸지만 그 뒤로는 알려졌다시피 네덜란드, 영국 국가 등에 밀렸거든요. 초기의 업적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사라진 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포르투갈이 좀 한물간 시기 17세기로 돌아가서 무역에 뛰어든다면 포르투갈을 꼭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만에서 마카오에 이르는 지역에서 19세기까지 포르투갈어가 공용어로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밀려났는데 상인 조직은 활발하게 활동했던 까닭입니다. 중국 자본가들의 탈출이 전혀 무모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정치가 경제를 좀 잘 품어야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학자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조국은 사랑스러워야 한다. 이제 상인들도 조국을 사랑스러워야 조국에 남아있겠죠. 그렇죠. 예, 영국은 최근에 경제 정책을 잘못 펼친 정치인이 막말로 이제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맞아요. 중국은 그렇게 유연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가들이 느끼는 중국의 근본적인 한계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이죠. 그런 면에서 기업을 잘 경영하는 정치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 경제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부디 정치와 기업이 서로 좀 잘 협력해서 어려운 파고를 무사히 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어떤 곡 선곡해 오셨나요? 김호중 씨의 태클을 걸지 마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태클을 걸지 마. 예, 원곡은 이렇게 원곡의 느낌은 태클을 걸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네. 김호중 씨가 부를 때는 뭐 태클 걸면 발목 부러진다 이런 느낌이 들죠. 중국 자본가들이 가사의 의미를 알고 들으면 저는 120% 김호중 씨의 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이 곡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김호중 태클을 걸지 마.